네, 고맙습니다. 추운 날씨에 많이 참석해 주셨네요, 오늘은. 새해들은 처음 보나요? 네. 아, 그렇군요. 맞네. 구정진하고 우리 처음 향기노트 하는 거네요. 자, 112번째 향기노트입니다. 오늘 제목은 읽어봐 주실까요? 시작. 여러분, 이케아 효과라고 들어보셨어요? 참 넥타이 잘 어울리나요? 저 이 말하고 시작하려고 했는데 깜빡했네요. 우리 회원분 중에 누가 이 놀라운 안목으로 사주셔가지고 제가 오늘 처음 메고 한번 해봅니다. 네. 인간관계에도 이케아 효과가 있다는 걸 아십니까? 이게 제목인데, 여러분, 이케아 효과가 뭐냐 하면, 영어로 말하면 이케아 이펙트라고 하겠죠. 우리말로 하면 이케아 효과. 여러분, 마케팅 믹스라는 말 들어보셨죠? 마케팅 용어인데, 마케팅 전략 이름이에요. 마케팅 믹스 전략이라고. 믹스는 섞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뭘 섞느냐? 기업 입장에서는 마케팅 4P라고 하고, 고객 입장, 소비자 입장에서는 마케팅 4C라고 해요. 그러니까 마케팅 4C 뭐 이렇게 얘기하죠, 보통. 그 마케팅 4P는 뭐냐? 이런 겁니다. 프로덕트, 프라이스, 플레이스, 프로모션. 4P죠. 우리말로 하면 뭐겠습니까? 프로덕트는 제품이죠. 기업 입장에서는 좋은 제품을 알맞은 가격을 책정해가지고 적당하게 유통시켜서 소비자들이 많이 살 수 있게 촉진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 네 가지가 기업 입장에서 컨트롤 가능한 요소라고 해요. 컨트롤 가능하죠. 제품을 얼만큼 만들 거냐, 어떤 품질을 만들 거냐, 어떤 가격으로 팔 거냐, 이게 네 가지를 조정할 수 있거든요, 기업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박리담회가 될 수도 있고, 명품 판매가 될 수도 있고, 그런 다양한 전략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 네 가지를 섞었다고 해서 마케팅 믹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기업 입장에서 볼 때 4P니까, P가 4개니까 4P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소비자 입장, 고객 입장에서 보면, 기업은 이런 의도로 마케팅을 하는데, 고객 입장에서 보면 달라지겠죠. 예를 들어서 기업이 품질이 좋다고 만들었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품질이 안 좋다고 느낄 수도 있고, 또는 필요 없다고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고객 관점으로 바꿨을 때 4C가 됩니다. 커스터머가 들어가니까 다 C가 들어가잖아요. 고객 입장으로 바뀌면 제품은 뭐가 돼요? 고객이 느끼는 가치가 되고, 그 다음에 가격은 뭐가 됩니까? 고객이 쓸 수 있는 돈의 여유, 기회비용, 뭐 이런 게 되는 거고, 유통은 고객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얼마나 편리하게 내가 살 수 있느냐. 예를 들면 홈쇼핑에 살 수 있느냐. 뭐 아니면 가서 사야 되느냐. 뭐 이런 거죠. 전화로 살 수 있느냐.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기업 입장에서는 광고를 해가지고 소비자들이 사기를 바라지만, 고객 입장에서는 물어보고 사고 싶고, 대화해보고 사고 싶고, 아니면 후기 보고 사고 싶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4C를 잘해야 기업이 성공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고객이 편리하게 제품을 살 수 있으면 그 제품은 더 잘 팔리겠죠. 편리하니까. 그런데 어떤 회사가 이 편리함을 없애버렸어요. 오히려 제품을 불편하게 해버렸습니다. 사기가. 또는 사서 사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하게 만든 거예요. 일부러. 상식적으로 좀 말이 안 되죠. 그 회사 이름이 바로 이케아라는 회사입니다. 이케아 회사 이름 들어보셨죠? 그 한국에 2014년 12월 달에 경기도의 광명시에 들어왔습니다. 광명역 근처에. 그 광명역점이 한국에 이제 1호점인데, 전 세계 이케아점 중에 가장 크다고 합니다. 매장 크기가. 아무튼 그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이케아 매장이 한국에 들어온 거예요. 그 가구 시장의 공룡회사라고 해요. 이케아를 두고. 그 이케아 회장이 몇 년 전에 빌 게이츠보다 재산이 더 많았습니다. 그만큼 이 부자 회사입니다. 근데 스웨덴에 조그만 가게를 시작했어요. 그 시작을 뭘로 했냐면 완제품 가구를 판 게 아니고 소비자들이 사가지고 가서 조립해야만 쓸 수 있는 가구를 판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가구 부품을 판 거지. 그러니까 편리함은 어떻게 했어요? 없앴어요. 대신에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좀 싸게 팔았어요. 그 좋은 품질의 재료를 가지고 조립해야 쓸 수 있게. 가져가는 것도 소비자들이 직접 가져가야 했어요. 어쨌든 이 편리함을 없애버린 회사가 바로 이케아입니다. 여기서 IK는 이름입니다. 이 창업주 이름입니다. 발음하기가 힘들어요. 창업주 이름이고, 이 나머지 E는 농장 이름이고, 이 창업주의 농장 이름이고, A는 이 창업주의 고향 이름입니다. 참 이름도 희한하게 지었죠. 그 앞 글자를 따니까 이케아 이렇게 된 거예요. 아무튼 이게 이케아인데, 이 이케아 매장에 들어가면 출입구에 들어가서
나올 때까지 통로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마트에 가면 이쪽 열로 가도 되고 저쪽 열로 가도 되잖아요. 근데 이 매장은 들어가면 무조건 출발하면 나올 때까지 한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고객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죠. 들어갔다가 다시 되돌아 나오거나 아니면 출구 나올 때까지 가거나 걷거나. 그리고 이 이케아 매장의 구조는 뭘 의미합니까? 들어갔다 하면 전부 다 봐야만 나올 수 있게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걷기만 해도 20분이 걸려요. 그 출입구로 들어가서 나오는데 그냥 걸어도 20분이 걸려요. 그런데 이걸 구경을 하면서 나오니까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케아 매장을 제대로 다 둘러보려면 체력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나온 용어가 이케아 스태미나라는 용어가 있어요. 그 이케아를 다 둘러보려면 체력이 필요하다. 우리말로 하면 이케아 체력. 이것도 이제 이케아가 노린 점이 하나고, 앞서 말씀드린 이케아 위치가 어디라고 했어요? 제가 한국 1호점? 경기도 광명이라고 했어요. 광명역 가보셨습니까? 허허벌판입니다. 광명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매장 그림도 보시면 별로 볼 게 없죠? 그 일부러 멀리 외곽에 만듭니다. 차 타고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가야만 그 매장에 도착할 수 있게 매장 위치를 선정합니다. 그럼 일단 땅값이 싸겠죠? 그런데 소비자 입장에서 이마트나 뭐 우리 홈플러스 이런 데는 가까운 데 가는 게 좋잖아요. 근데 이케아는 차 타고 30분에서 1시간을 가야 되죠? 그럼 간 김에 뭐 해야 돼요? 필요한 거 다 사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마케팅 전략으로 그걸 노린 거예요. 일부러 외곽에 설치해서 비용을 줄이는 대신에 소비자들이 오면 소비자는 온 김에 다 사갈 수밖에 없게 일부러 먼 곳에다가 그렇게 대형 매장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왕 왔으면 동선 하나만 만들어가지고 다 볼 수밖에 없게 이렇게 만든 거예요. 체력도 있어야 되고 시간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이제 동선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들어가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통로 따라 계속 그냥 가는 거죠. 뺑뺑 돌다 보면 마음에 드는 게 나오겠죠. 아니면 워낙에 사기로 이렇게 했던 게 있겠죠. 그럼 그걸 이제 직접 이렇게 자기가 담아가지고 싣고 다녀야 됩니다. 힘들겠죠. 뭐 직원들이 실어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이걸 사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자기 트럭에 자기가 싣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트럭을 한 대 빌려가지고 렌트해가지고 재료를 사가지고 그 트럭에 싣고 집에 옵니다. 실어주는 게 아니에요, 회사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물건을 사오면 집에서 또 조립을 해야 됩니다. 근데 가구 조립하는 게 이게 쉽지 않죠. 또 잘 조립해놔도 또 찌그덕 소리가 나거나 이빨이 안 맞거나 나사가 이렇게 넘어가거나 뭐 그런 일이 생긴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실컷 고생해서 며칠 또는 몇 시간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렇게 막 안 맞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속상한 반면에 뭐가 생긴다 그래요, 우리 흔히? 오기가 생겨요.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특히 남자들, 와이프하고 아이가 지켜보고 있으면 이거 될 때까지 안 하면 쪽팔려서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기가 맞춰서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다 만들 때까지. 그렇게 고생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멋진 의자가 탁 나오는 겁니다. 볼 때마다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이거 3일 만들었어. 3일 밤낮부터 해서 만들었어요. 뭐 예를 들면 구정 연휴 때 3일 내내 이 의자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면 집에 올 때마다 제일 먼저 뭐 보겠습니까? 그 의자 봅니다. 제가 옆에 이걸 보면 조그만 붓글씨 작품들이 있죠. 제가 구정 연휴 내내 이걸 썼어요. 사무실에 오면 제일 먼저 보는 게 저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저 하나 만드는데 한 5시간 걸리거든요. 액자 하나 만드는데. 다음 날 와서 궁금한 거예요. 어떤 모양일까? 오면 저걸 제일 먼저 보게 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근데 이 의자를 여러분 집에 오면 그렇게 봤는데 뭐 이사 갈 일이 생겼습니다. 근데 비슷한 의자가 이제 2개 있어요. 하나는 기성품 샀는 의자고 하나는 내가 직접 만든 의자입니다. 근데 직접 만든 의자는 재료비가 10,000원인데 샀는 의자는 재료비가 1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버리고 가야 된다면 여러분 뭐 버리고 가실래요? 나는 내가 만든 거 버리고 가겠다 손 들어보세요. 기성품 버리겠다. 둘 다 가져가셔도 되는데. 근데 만약에 하나를 버려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10,000원짜리 재료비가 10,000원밖에 안 들어간 내가 3일 동안 만든 의자를 가지고 간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케아 효과라는 겁니다. 이걸 두고 우리가 이케아 효과라고 한다 이 말이죠. 그럼 이케아 효과는 아까 말씀드린 그 마케팅 믹스 차원에서 보면 마케팅 믹스 전략이죠, 정확하게. 전략 차원에서 보면 소비자에게 편리함을 없앴더니 뭐가 증가했다? 소비자가 느끼는 가치가 증가했다는 겁니다. 왜? 내가 땀 흘렸고 사러 갔고 시간 투자했고 실수했고 다시 만들었는데 그걸 아빠 멋지다 소리 듣고
와이프가 남편 멋지다는 소리를 해줬기 때문에 이 의자의 가치는 의자 이상의 가치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걸 두고 우리가 이케아 효과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입니다. 그 실제 경제적인 관점하고 내가 느끼는 경제적 가치하고 다르죠. 그 인간은 그래서 합리적인 동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 방에 가면 이런 의자가 있습니다. 여기 바로 제 방에 가면 이런 의자가 있습니다. 이 의자가 몇 년쯤 된 것 같아요? 제가 참고로 선물 받은 의자거든요. 제가 오늘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30년 전에 받은 선물이더라고요. 그런데 가죽이 아직도 깨끗해요. 제가 영어학원 다닐 때 그 군대 제대하고 대학생 때 영어학원을 갔는데 그 영어학원에서 같이 수업을 듣던 그 당시에 이제 중년에 뭐 우리가 누님이라고 하긴 했는데 계셨어요. 그분이 굉장히 좀 잘 사시는 분이었는데 이 소파 천갈이 한다고 그럽니까? 이 소파를 새 가죽으로 천갈이 한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제가 자취한다고 하니까 선물로 주시더라고요. 그분 굉장히 좀 잘 사시는 분이었는데 근데 이 용머리가 보면 수작업으로 다 조각한 겁니다. 손으로. 그리고 가죽이 굉장히 좋은가 봐요. 아직 금 하나 안 간 거 보면. 그 제가 이걸 30년째 가지고 다닙니다. 근데 그 30년 동안 이사를 한 10번 했습니다. 근데 10번 이사할 동안 이걸 계속 가지고 다녔습니다. 한 번도 버리지 않았어요. 또 이사 가도 제가 버릴까요? 안 버릴까요? 그 제 방에 보면 다른 소파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 소파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 소파는 다른 소파가 어울리지도 않아요. 그럼 이사를 가면 상식적으로 이 소파를 버리고 와야 되는데 제가 10번을 이미 가지고 다녔기 때문에 버릴 생각을 안 하죠. 앞으로도 평생 버릴 생각을 안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진을 딱 찍어보니까 옆에 조각이 이렇게 예쁜지 또 새삼 알았네요. 맨날 앉기만 하니까 안 보이잖아요. 근데 옆에 이렇게 용비늘 같은 모양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이케아 효과라는 거예요. 안 버리고 싶다는 거죠. 액자를 보여드릴게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제가 고정에 이때 썼는 거고 한 대여섯 시간 투자해서 썼어요. 그리고 이 틀을 제가 직접 다 만들었어요. 왼쪽에 있는 거는 내용이 비슷하죠? 그럼 어떤 게 멋있어요? 솔직히? 왼쪽 게 낫잖아요. 오른쪽 거는 제가 그 하드보드라고 합니까? 하드보드를 사가지고 오드락도 사고, 시트지 사고, 화선지 사고, 풀 사고, 50 본드 사가지고 붙이고, 배접하고, 말리고, 그 뭡니까? 코팅, 수작업을 하는 코팅지 사가지고, 이렇게 장처럼 붙이고, 아무튼 고생을, 이 액자 틀 만드는 데만 3시간 정도 걸려요. 그런데 왼쪽 거는 다이소가 2,000원 주고 산다는 액자입니다. 근데 그게 더 예뻐요. 좀 허탈하더라고. 다이소에서 샀는 2,000원 주고 샀는 이 액자가 더 예쁜 겁니다. 좀 허탈하대요.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만들면서 자문을 해봤습니다. 내가 만약에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면 내가 뭘 선택할까? 여러분은 2,000원짜리 선택하시겠죠. 다이소에서 샀는 액자. 더 예쁘니까. 근데 저는 그걸 포기합니다. 제가 만든 걸 선택할 겁니다. 제가 봐도 별로 안 예쁘지만 저는 보이는 게 있어요. 제가 투자한 시간, 정성, 그 다음에 그 이음새가 어떻게 됐는지, 글자가 어떻게 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두 번째 걸 선택할 겁니다. 왜? 이건 나만이 만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첫 번째 건 다이소가 팔잖아요. 누구나 그 글자 가지고 액자에 끼우면 됩니다. 누구나. 안 가져가도 되죠. 그래서 여러분 선물을 받는다면 왼쪽에 있는 걸 받으시면 더 기분이 좋겠지만 사실 오른쪽에 있는 것이 더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고민입니다. 2,000원짜리 사가지고 액자에 넣을까? 계속 저렇게 만들까? 고민스럽습니다. 이 액자들이 글씨를 써가지고 액자를 만들어가지고요. 우리 협회 마스터 시험 쳐서 합격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한테 제가 하나씩 드리려고 해요. 이게 마스터 대신 기념으로.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생각을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안 드려도 되면 생각을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 인간관계에도 이케아 이펙트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관계에도 이케아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일생을 살면서 내가 가장 정성을 쏟는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이걸 가장 버리기 힘든 관계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일생을 살면서 가장 정성을 쏟는 대상이 누구예요? 자식이 자식. 부모가 아니에요. 자식이에요. 부모가 자식에게 쏟는 정성이죠. 그 정성만큼 자식은 부모한테 쏟지 않죠. 부모가 자식에게 쏟는 정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식이 무슨 나쁜 짓을 하고 아무리 괴롭히고 뭐 도박을 하고 빚을 지고 뭐 감옥에 가도 부모는 그 관계를 버리지 못합니다. 근데 이걸 이케아 가족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그 자식한테 일생을 바쳤으니까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모든 인생을 바쳤으니까 그 자식을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남이 그런다고 하면 금방 버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생을 바치고 가장 정성을 쏟은 관계가 가장 버리기 힘든 관계입니다. 그러면 일생을 살면서 여러분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세요? 지금까지 살아보시니까. 1번 나한테 잘해준 사람, 2번 나한테 못되게 한 사람. 1번 나를 즐겁게 한 사람, 2번 나를 힘들게 한 사람. 어떤 사람이 기억에 남으세요? 예. 우리는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오래 기억합니다. 잊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나한테 잘해주신 선생님 기억나십니까? 누군지 이름 아십니까? 모르시죠? 근데 나를 엄청나게 괴롭히고 교문 들어갈 때마다 따기 때리고 뭐 대가리 박아놓고 이랬던 선생님 기억나요? 안 나요? 뭐 특히 학생과장 같은 사람.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지나가 보면 그분이 사랑을 했다는 걸 알고. 그러니까 나를 좀 힘들게 한 사람이 우리는 좀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다는 거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케아 효과의 부정적 측면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기업에서 기술 개발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직접 개발하면 3년이 걸리고 돈이 10억이 들어간다. 그런데 이 기술을 다른 회사가 이미 개발해 놓은 걸 사오게 되면 5억이 들어가고 1년 안에 해결이 된다. 그런데 나는 이미 1년 동안 이 기술을 개발했어요. 개발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럴 때 여러분 이 기술을 사오는 게 나아요? 계속 개발하는 게 나아요? 사오는 게 낫죠. 5억에 1년밖에 시간이 투자되지 않으니까. 내가 직접 하면 3년이라는 시간이 들어가고 10억이 들어가는데 우리는 그 기술을 포기한다 안 한다? 포기 안 합니다. 계속 그 기술에 돈을 때려였죠. 그리고 결국 부도가 나는 겁니다. 제가 그런 사업자 여러 명 봤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이든 하드웨어 개발이든. 그러니까 글로벌 기업이 보면 구글 같은 데가 유튜브를 인수하죠. 여러분 유튜버가 구글 거 아시죠? 그 유튜버라는 회사를 구글이 인수해버리잖아요. 그냥. 직접 그 사이트를 만들어서 그 고객을 만들려면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니까. 그 돈이 조 단위로 들더라도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유튜브 같은 사이트를 만들려고 개발 중이었다면 인수를 못할 겁니다. 아까워가지고. 이케아 효과 때문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부정적인 측면이기도 해요. 인간관계도 어떻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은 빨리 잊어야 되죠. 나한테 잘해준 사람은 오래 기억해야 되고.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떤 관계가 가장 좀 오래 가냐 하면 애정관계가 오래 가요. 애정만 있는 관계도 아니고 증오만 있는 관계도 아니고 애정관계가 오래 가요. 사랑스럽기도 하고 미워 죽겠기도 하는 사람. 그런 인간관계 보면 굉장히 오래 가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만나고. 그래서 여러분 오랫동안 만나고 지내시는 분 한번 떠올려 보시면 나하고 한 번쯤 싸워본 사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해가 있었던 사람이고 미워했던 사람이고 반면에 또 같이 여행도 갔던 사람이고 함께 술 한잔 했던 사람이고 축하해줬던 사람이고 이렇게 섞여 있는 관계가 가장 오래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쓴 책에 보면 미운정 고운정이라는 그 제목이 있잖아요. 향연어태에 보면 그 미운정이 훨씬 오래 간다는 거지. 왜? 미운정이 생기려면 고운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위하는 마음이 없으면 미운정이 생기질 않아요.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미워할 수 있잖아요. 그죠? 관심 없으면 미워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미운정이 고운정보다 오래 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소중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가 정성을 기울인 사람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타이틀이 뭐였어요? 인간관계에도 이케아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이게 오늘 타이틀이었어요.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 이케아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중한 사람을 얻고 싶다면 이케아 효과가 되는 것처럼 내가 그 사람에게 내 시간과 정성을 쏟아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을 담아서. 그래서 여러분 인간관계에도 이케아가 있구나. 어디 이 간판 이케아란 말이 들리면 내가 소중한 사람한테 시간과 정성을 좀 쏟아야 되겠구나. 그래야 나한테 소중한 사람이 생기는 거죠.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112번째 향연어태였습니다. 감사합니다.